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7월 달부터 시작해서 편입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실제로 7월 달, 8월 달에 편입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스타일상 2년 전, 3년 전, 4년 전 데이터는 쓰지 않고 2024년 합격을 한 2024년 2월 달에 합격 결과가 나온 작년 2023년 7월 달, 8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결과가 과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스틴 개인 휴대폰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큰 화면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확대를 안 하면 우리 학생 눈에 안 보여서 제가 확대를 지금 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날짜 혹시 보입니까? 7월 15일 토요일. 그래서 자 7월 신규생입니다. 현강으로 넘어온 학생인데 현강으로 7월 달에 새로 온 학생인데 결석했죠.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 영상에도 말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현강 같은 경우는 저스틴이 출석 체크를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수업 빠지면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수업 당일날 빠진 날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바쁘면은 제가 주말에 따로 시간에서 이렇게 학생한테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학생이 합격을 하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스틴은 화면에서 한번 사라져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결석 사유는이라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컨디션이 안 좋아. 현강 참석을 못하고 올라온 녹화 강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강 같은 경우는 수업을 혹시 못 들으면은 녹화 강의를 따로 해서 그 녹화 강의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부터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 문자로 보고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고요. 7월 15일이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7월 23일 일주일 뒤 일요일 날 제가 또 연락하죠.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 이틀이 있는데 이틀 또 다 빠진 겁니다. 아니 토요일 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대놓고 하죠. 왜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매년 똑같은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업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경력 자체가 17년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의 특징이 좋게 한번 포장해서 얘기해 볼게요. 개성이 뛰어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강하는 날 대놓고 얘기합니다. 7월 달에 전학생 난 너희들 별로 안 믿어. 너희들 공부 안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안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틀린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놓고 뭐라고 하죠. 왜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매년 똑같은지. 답이 왔죠.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시작했는데 최악의 상황입니다. 학교까지 병행하는 학생입니다. 학교 방학 동안 본가에 잠깐 내려오면서 등원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또 빠진 수업은 인강으로 들으면 되겠다는 아니라는 생각까지 생기면서 자꾸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앞으로는 더 빠지면 자격이 없다고 명심하면서 절대 수업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맹세를 해버리죠. 자,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답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또 앞에 중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결석했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늦잠 자지 말고. 자, 10월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수님, 강남 오전반 학생입니다. 강남 내일 수업이 이번 주 월요일 수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제가 학교 병행 중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최악의 사항은 다 갖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편입을 늦게 시작했죠. 또 거기다가 학교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별과제 회의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되잖아 이번 주 수업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시험 점수도 보고 드립니다. 자, 저스틴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기출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풀고 끝이 아니라 그 푼 거에 대해서 채점을 하고 저스틴에게 문자로서 그 점수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 보고는요, 현강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강생들과 인강생들 모두 다 공통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보다 보니 시험 보고가 많이 늦었습니다. 자, 모두 2021 기준으로 가천대 72, 건대 74, 이 점수 좀 잘 봐놓으세요. 경희대 66, 단대 72, 동구대 89, 성대 60, 숭실대 72, 인하대 37, 인하대는 7점 만점입니다. 중대 45, 외대 75, 한양대 57, 홍대 60, 뭐 건대 실간모의고사 71 이렇게 왔죠. 자, 이렇게 점수가 나온 학생이 있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입은 제가 앞에 소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정보력 자체가 너무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허위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기출문제 풀 때 대부분 80, 90, 90점대 뭐 거의 안 나오면 합격하지 못한다. 과연 그럴까요? 아까 앞에서도 점수 나왔는데, 그리고 이따가 보여주는 거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은 우리가 기출 점수로 학교에다가 제출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기출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이 학교에서 기존에 이렇게 문제를 내왔으니까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기존에 봤던 시험들을 대상으로 연습해야지. 연습을 하고 실전 시험장에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당연히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절대 보여지는 점수에 쫄면 안 됩니다. 특히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 인강도 마찬가지지만 학원 모의고사 점수에 되게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편입시험의 특징상 한 시험을 보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입시험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별로 시험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문제 유형 다 다르지, 또 문제 난이도도 다 다르지. 당일날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컨디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 1등 하는 학생이 10개 시험 봤을 때 10개를 다 붙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1등도 4, 5개 붙고 5개, 6개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못 보면 그냥 모의고사 못 본 대로 이번 모의고사 나랑 잘 안 맞았구나.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기출을 풀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면 거기서 꺾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학교가 너무 붙고 싶은데 점수가 안 나와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번에 잘 틀렸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틀리고 리뷰를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2번 다시 이런 문제 유형은 안 틀려야지. 그렇게 해서 실전 시험 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해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편입시험은 마지막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남은 기간 충분히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 자, 계속 똑같은 학생입니다. 10월 달부터 잠깐 편입 공부보다는 또 학교 하다 보니까 학교 중간고사와 그리고 제가 이제 토익도 알아서 또 시킵니다. 토익에 집중하다 보니 학원에 나가지 않고 왜 이렇게 제자들이 저스틴 속을 썩이는지, 그렇다고 저스틴이 또 포기는 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학생들을 끌고 갑니다. 인강으로 대체해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원 결석을 미리 보고했어야 했는데 아까 맹세했던 거 기억합니까? 개인 사정으로 핸드폰을 자주 못 보게 되었기도 했고 중간고사 공부로 자주 밤을 새다 보니 시간대가 맞지 않아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은 아직 그래도 이 학생 참 대단합니다. 수업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주차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현강 수업은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인강으로는 모두 학습 완료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무슨 편입에 대한 조건을 거신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원서 쓰기 전에 이제 한 달 남았다.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닌데 남들처럼 같이 무너져 내리지 말고, 편입의 특징상 편입생들 대부분은 하반기 때 엄청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그때 우리 학생들은 같이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요. 그게 기회가 돼야 됩니다. 남들 무너져 내릴 때 더 공부해야 됩니다. 조금씩 더 집중해서 열공해 끝까지 힘내고. 자, 12월 오전반 누구입니다. 대학교 온라인 강의 기말고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12월 9일 토요일 수업을 결석했고 12월 16일 토요일 수업을 대체해서 그래도 진행하는 12월 13일 수요일 수업도 학교 당일 수업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보고 드립니다. 계속 빠지죠. 그렇다고 저스틴이 포기할까요? 저스틴 학생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자, 문법 그래도 수업 진도 밀리지 않도록 온라인 강의가 올라오면 바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속을 썩이고 하지만 저스틴은 끝까지 끌고 갑니다. 올해 지원자 수 역대급으로 많다. 그래서 예비가 안 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지원자 수 폭발했기 때문에 편입이 이제 그렇게 쉽지 않다. 모집 인원 조금 늘어봤자 그 조금이다. 지원자 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올해 편입 역대급으로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계속 얘기했지만 뭐 필수어휘 뭐 이렇게 보고. 자, 그렇게 신경을 쓰면 1월 6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선생님 숙대 여학생이었습니다. 1차 합격해서 연락드립니다. 일반 문과이고 과는 생명 시스템 학부입니다. 이상하다. 선생님 아까 이 학생 학교 다니면서 하는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 때부터, 그리고 여기 일반 편입에 문과 편입인데 숙대
생명 시스템 학부는 자연계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숙명여대는 자연계 학과들 중에 몇몇 학과들이 수학 시험을 안 보고요. 영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 진행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숙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한테 정말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인문계 학생들은 숙대 같은 경우는 적성에 맞는 자연계과가 혹시라도 있다면 숙대는 자연계 쪽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의 확률을 높이도록 해. 그리고 취업 생각할 때도 그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인문계랑 자연계랑 만약에 영어 점수 갖고 딱 싸웠을 때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 쪽으로서 영어만 시험 보는 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 형광생들, 인강생들 제가 모두 다 서포트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합격 연락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숙대 학업계획서를 카톡으로 기본 구성을 잡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저스틴은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 이제 제자들, 형광생들, 인강생들 모두 다 자기가 원서 쓰는 학과에 관련돼서 기본 구성을 다 잡아줍니다. 근데 기본 구성만 딱 돼 있어도 퀄리티가 평균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나중에 학업계획서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학원 다니는 학생들 제 말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 겁니다. 자, 그리고 1월 19일 날 와, 그렇게 맨날 수업 빠지지 마.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성균관대 철학과에 또 1차를 합격을 했죠. 성대는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봅니다. 제 제자를 또 합격시키기 위해서 또 면접 자료 또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면접 자료 제가 보내줬고요. 또 밑에 보면 예상 질문도 추가로 정리해서 보내줄 겁니다. 라고 해서 성대 면접에 관련돼서도 내 능력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들 볶아대니까 2월 15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중국어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 때문에 저스틴이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학생들을 케어하기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사생활 다 포기. 모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수업하고 나머지 학생들 관리.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잔소리를 해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면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그걸 압니다. 내가 이 학생을 버리면 끝난다는 걸. 그리고 합격을 해도 생각만큼 좋은 학교를 못 간다는 걸. 근데 내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학생들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광생이든 인강생이든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잔소리 조금이라도 한다면, 저스틴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 메시지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줄 건데, 선생님 솔직히 오늘까지 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 그냥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제 양심이 찔려서라도 공부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도 이 학생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걸 생각을 갖고 인강생이라도 공부하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인강 화면만 보고 공부하는 것과 결과가 당연히 뻔하지 않습니까? 저스틴이 그 신경을 대신 다 써줄 겁니다. 잔소리할 거 하고. 휴일 같은 날, 휴일날 제가 또 아침에 문자 보냅니다. 휴일날 난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 형광생이든 인강생이든 공부할 때 나한테 인증샷 보내고 그러니까 인증샷을 찍어서 공부하는 인증샷 찍어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서 공부 시작해라. 왜? 내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학생들을 믿지 않습니다. 강의 경력 얼마 안 됐을 때 이미 많이 속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공부를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는 척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작년 여름부터 7월 달부터 시작했죠. 또 계속 수업 빠져서 내가 막 잔소리하고. 에듀윌 강남 오전반에서 강의 수강했던 학생입니다. 이번에 일반 문과로 경희대 편입 합격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학교를 병행하면서 7월 시학에다가 학교 병행까지 최악 준비를 했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는데 당연히 힘들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학교 시험 기간도 겹치고 하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잔소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 힘으로 올해도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다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뭐 아니라 뭐 괜찮다, 관심 없다, 신경 안 쓴다. 아니요.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시크하게 뭐 그냥 수업만 냅다 듣고 뭐 아무것도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랬던 학생이 연락 없을 때는 뭐 그런데 뭐 아까도 나오긴 했지만 1차 합격했다고 하면 제가 그 학교에 관련된 뭐 학업 계획서도 보내주고 그리고 중간에 또 무슨 일 있을 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학생들이 특히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도와줬던 학생들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런 도움 받을 때는 또 도움 받고 합격하고 그냥 쌩 까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는 저스틴도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는 조금의 데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데미지를 극복하고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그래도 1차 붙었던 성대 또 숙대 그래도 또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도 자소서랑 학업계획서 면접자료 공유해 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저스틴이 이거 했던 거 이제 이해합니까? 저는 이 얘기만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궁금한 게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 2024년 7월 달에 8월 달에 편입 시작하려고 하는데 2025학년도에 편입 합격 가능합니까? 제가 보여드렸죠. 2023년 7, 8월 달에 시작해서 2024년에 편입 합격 학생들의 사례들을 왜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하는데 저스틴 믿고 저스틴이 시킨 대로만 하세요. 가장 확률 높은 게임입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강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인강으로도 무조건 갑니다. 자, 첫 번째 2024 저스틴 생기초 편입영어. 아까 생기초 계속 얘기 나왔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문계 자연계 공통과정입니다. 편입영어의 첫 시작 필수 과정 건너뛰면 안 됩니다. 수강료 전액 지원 빵원 무료입니다. 부담 없죠. 제가 2025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올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2025 강의를 못 찍었습니다. 근데 수업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2024 저스틴 생기초 편입영어 지금 이거 빨리 다 보자마자 시작하세요. 자, 시작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요새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이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바일 버전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에듀윌 편입 모바일 버전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교수 소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에 저스틴 나옵니다. 그렇죠? 편입문법 압도적 1위. 그리고 오늘 하여튼 뭐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무료 특강이라고 나옵니다. 무료 특강 클릭. 그럼 뭐가 나옵니까? 2024 저스틴 생기초 편입영어 그대로 나오죠. 이거 수강시청에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난 너 별론데? 그럼 다른 쌤이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래 나는 너 같은 사람이 맞아. 너같이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잖아 공부해. 그러면 저스틴입니다. 그리고 생기초 끝나면 제가 또 어떻게 학습하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어 외워야 됩니다. 단어. 그래서 단어도 생기초에서 중간에 얘기하지만 중학교 어휘부터 생기초를 학습하면 제가 상담카드라는 걸 보내라고 합니다. 상담카드 꼭 보내세요. 그럼 거기 학생의 전화번호를 제가 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어떻게 공부하라고 또 추가적인 안내사항을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 아까 그리고 신문 사설 얘기도 나왔지만 그 신문 사설 또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 어휘, 고등학교 어휘, 기초 어휘 빨리 해야 되고 편입 어휘, 필수 어휘 빨리빨리 외워야 되고 숫자에 속지 마세요. 저는 MD복화 33,000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2030개만 시킵니다. 그리고 외울 거 외우고 에듀윌 편입, 기출어휘, 복화 3000 이거로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그리고 생기초 끝나자마자 곧장 들어가는 게 현강 기준으로 1, 2월 달 수업인 2025 저스틴 기초개념 완성 이미 다 촬영이 돼 있겠죠. 챕터 1
문장의 구성, 이게 바로 생기초입니다. 그래서 생기초를 등록을 하면은 거기 교환 다운로드 돼 있으니까 클릭해서 자료 다운받아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제가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업 따로 안 합니다. 이거로 대신할게 넘기고요. 그리고 잘 드세요. 아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워밍업 기억합니까? 챕터 1 생기초 바로 다음 게 챕터 2 워밍업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이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생기초 때 연락을 하면 학생 모의고사 점수를 보내라고 할 겁니다. 시험을 보고. 그러면 시험 점수 기준으로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기초 과정을 하루빨리 다 끝내야 됩니다. 바닥 쪽에 점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워밍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챕터 3 시제부터 챕터 8 접속사까지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왜?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성적이 모의고사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건 필수고 이건 학습을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성적이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거마저도 빨리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끝나고 맨 마지막 거 기억납니까? 아까 관계사 보였던 거? 관계사 필수.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아래쪽에 있다. 워밍업 나머지 관계사 다 해야 되고요. 선생님 저 모의고사 성적이 근데 시험 보니까 평균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생기초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워밍업 하시고요. 챕터 3부터 챕터 8까지는 다 날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 관계사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이 기초 과정은요 복습 최소화로 하면 됩니다. 최소. 복습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내용들 뒤에서 내가 그대로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제가 주입을 다 시켜 드릴 겁니다. 개념 이해시키면서. 복습 최소, 복습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 달까지 진행했던 핵심 개념 완성. 이게 바로 7월 달에 현강에 개강하는 반이 이 수업 갖고서 진행하는 겁니다. 7월 시작반. 7, 8월 달 현강 진행 강좌. 그러니까 1월 달, 3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은 이게 3월, 5월까지 진행하는 거고, 7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은 3개월 과정을 2달 안에. 그래서 인강 같은 것도 활용해서 제가 미션을 내면서 끌고 가고요. 이 과정은 무조건 빠르게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긴 하겠지만 핵심 개념 완성 여기 보이죠? 또 복습 최소. 복습 거의 안 해도 됩니다. 빠르게 1.1배속, 1.3배속, 1.5배속, 제가 나중에 2배속까지 해서 그냥 빠르게 한번 훑은다는 느낌으로. 왜? 이 내용들 제가 문제풀이 가서 그대로 반복 다 해줄 겁니다. 핵심 개념 완성을 얼마나 빨리 끝나는 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7, 8월 달에 그래서 이것도 하는 거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건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 시그네처 강좌입니다. 저스틴 출제 포인트 완성. 이게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문제풀이고요. 여기서 챕터별로 개념 정리를 다시 또 해주면서 그 개념에 맞게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7월 시작한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 7, 8월 달에 핵심 개념 완성 개념 끝내고 9월 달, 10월 달에 현강에서 진행되는 강좌가 바로 이 강좌입니다. 그리고 석 달치를 또 2달 안에 또 끝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강좌가 중요한 점이 뭐냐? 문제집도 있지만 이 서브노트라는 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기존에 잘했던 학생들은 필기 잘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공부를 안 해봤던 학생들은요 필기 자체를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걸 적으라고 해서 적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디다가 적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도 제가 대신합니다. 그게 바로 서브노트입니다. 저스틴 수업의 필수 서브노트.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현강에서 진행되는 게 기출문제풀이 완성. 그래서 이게 7월달에 시작한 학생들은 마지막 파이널 과정 11월, 12월달에 어찌 보면 이 강좌를 진행합니다. 물론 기출은 제가 상황에 맞춰서 파이널 강좌랑 같이 또 해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노트 활용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11월, 12월달 어찌 보면 1월달, 3월달에 시작한 학생들 대상이 되겠죠. 근데 7월달에 시작한 학생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기출 11월, 12월 하면서 제가 요 최종까지 같이 더 엑기스만 그렇게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브노트를 활용하고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현강으로 쌤 저 학습을 빨리 하고 싶은데요. 7월이든 8월이든. 자, 저스틴 현강 7월 개강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올해도 강남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에서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세부 시간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강남 7월 시작반과
그리고 7월 기존 반들 진행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은 학원에 전화해서 전 선생님 수업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꼭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신촌도 7월 시작반 그리고 7월 기존반 수업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촌 전화번호 9에서 6으로 바뀌었죠. 전화해서 전선 교수님 수업 듣고 싶은데 전 선생님 수업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약 같은 거 하시고 그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혹시라도 좀 궁금한 점이 있다. 이 7, 8월 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은 7, 8월 달 대사관 학생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이메일 주소를 일단 공개하면 withyoujustinnaver.com입니다. 그래서 저스틴 이메일 주소니까 부탁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건 가장 기본 예입니다.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포함해서 본인의 현재 사항을 저스틴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간단히 코멘트 해드릴 거 해드리고요. 형광이면 형광, 인강이면 인강에 맞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인강에 대한 얘기, 형광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7, 8월 달 늦었다 안 늦었다? 안 늦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1월 달, 3월 달부터 시험 학생들보다는 당연히 불리하죠. 학습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7월이든 8월이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조금 해서 실제 사례로 해서 이 커리큘럼 자체가 7, 8월 달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맞춰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소개 영상도 찍고 커리큘럼도 찍고 지금 거의 촬영 시간은 한 3시간. 그래서 지금 말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력이 지금 다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또 수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가고요. 필요한 것들 제가 또 안내해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기초를 통해서 저한테 빨리 연락, 이메일 빨리 보내야 됩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제가 갖고 있어야지 필요한 정보들 같은 거 빨리빨리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광에서 보는 학생들 형광에서 보고요. 인강에서 보는 학생들 인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좀 길게 했는데 많은 게 좀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여기까지 저스틴 2025 데뷔 7, 8월 달 시작한 학생들에 맞춰진 말 꼬이죠. 체력도 완전히 바닥나서 커리큘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